환영합니다. 축구재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8월 13일은 토트넘 핫스퍼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것은 해리 케인 없이 처음 느껴지는 감정이 시작인데 그는 공식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슈퍼스타입니다. 이는 신감독 앙헬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지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 팔찌를 처음으로 착용한 날입니다. 손흥민은 조기에 팀 주장이 책임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스퍼스의 팬들에게는 그 첫날이 완전하지 않게 시작되었음이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토트넘에게나 손흥민에게나 일반적으로 말해 그날은 다소 잊혀질 만한 날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브렌트포드라는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2대2로 무승부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트넘은 2골을 넣었지만 2번 2골 넣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머슬 로얄이 넣은 2골 중에서 손흥민이 골은 없었습니다. 치열한 상대인 타터넘의 주장으로서의 첫날에 그에 대한 기억이 23분에 토트넘이 벌칙 지역 안에서 매티아스 예른에게 점프하며 벌칙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실제로 큰 잘못이 없었습니다. 비록 우연한 일이었더라도 31세의 공격수는 브렌트포드를 위해 브라이언 엠부모가 동점골을 넣게 도와주었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소니가 보여준 모든 것은 무미건조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슈퍼스코어에 따르면 지태 커뮤니티 경기장에서 75분 동안 참여한 선수인 7번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정확한 슛 1, 2, 성공적인 드리블 1, 2 및 9회 볼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팀 대장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팀 대장은 무게감이 있으며 이 첫 경기가 손흥민이 겪어야 할 시입니다. 아무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브렌트포드와의 무승부에서의 퍼포먼스는 손흥민이 빠르게 컨디션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의 대장끈을 맡은 이후에 그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시즌에 스퍼스의 7번은 47경기에서 14골과 6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일반적인 공격수 수준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이는 손흥민이 컨디션 하락을 보여줍니다. 첫 시즌을 제외하면 한국 선수가 토트넘에 적응하고 영국 축구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첫 해를 제외하고 매 시즌마다 손흥민은 적어도 18골과 9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22 시즌에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명예를 안았으며 23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7번 승마한 선수의 가장 최근 득점은 거의 4개월 전인 4월 30일 리버풀 4대3 토트넘 경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1992년생 공격수의 퍼포먼스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손흥민은 매우 침체한 상태로 지난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슈팅 능력, 돌파력 및 취치 선택 능력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리오 페르디난드가 나눴습니다. 그는 알력을 잃은 것처럼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손흥민이 전설적인 살인마로 남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이전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가 후배를 비판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이들은 손흥민에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한국축구협회가 31세의 공격수가 반년 이상 고통을 참고 경기를 치르기 위해 배꼽 탈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계속해서 시즌 동안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89개월 동안 뛰었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부상에 관한 정보를 KFA가 공개한 후에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패스나 몸을 돌리는 등 간단한 동작조차도 평소처럼 60%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몸의 핵심 근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가 아픈 곳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대한민국 국대표팀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헌신한 노력에 대한 동정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손흥민에게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케인이 떠남 이후 손흥민은 파스터코글로 감독의 손에 단 하나의 공격 슈퍼스타로 남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차어리선이 35번 출전하였으나 이 브라질 선수는 3골과 4번의 어시스트만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다른 후배인 데이안 콜러시브스키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을 겪었는데 21번 자리에 있는 그는 37경기에서 2골과 8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콜러시브스키는 그가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보다 훨씬 성적이 저조합니다. 오헤어는 이 스웨덴 선수의 퍼포먼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리차를리슨과 쿨루세프스키 외에도 현재 토트넘의 열혈 팬들에게는 브라이언 길이나 신규맨 버메너 살러먼과 레이 호벨리즈 같은 젊고 미숙한 선수들뿐입니다. 손흥민과 동급이 파트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써니는 자신과 함께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파트너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 선수들이 스퍼스를 떠난 것은 현재 팀의 유일한 전환 사항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예전 선수들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5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은 컨디션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흥민보다 토트넘의 주장이 되기에 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레버쿠젠 공격수가 자신의 경기력을 개선하고 런던의 팀을 위해 부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5-16 시즌에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은 1개월 동안 경기에서 물러났습니다. 경기장에 복귀한 후 손은 12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하며 시즌을 40경기 후에 8번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은 토트넘이 처음 3경기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2016년 9월 한국 대표팀이 피파데이 기간 동안 경기가 없는 동안 24세의 스트라이커는 아스퍼웨이 토트넘의 훈련센터에서 2주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손흥민은 서서히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득점 선수 10인 중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이 스타는 스퍼스 유니폼을 입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득점 실적과 달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 10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7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스타도 이 클럽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선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8년 동안 함께한 것이지만 유고 루리스, 벤 데이비스와 에릭 디어보다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 4명 중에서 가장 주장 팔찌를 착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데이비즈는 드물게 손처럼 토트넘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웨일스 출신 이 수비수는 계절마다 평균 35경기에 출전합니다. 반면 손흥민의 이 숫자는 47입니다. RMC 스포어트에 따르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의 팔찌를 손흥민에게 넘기기 전에 팀 주장인 로리스는 라지오와 협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리스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등장한 것은 4개월 전 4월 23일 뉴캐슬과의 1-6패전 이후입니다. 신인 게렐 모비카리오는 7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메인 선발 골키퍼로 나섰습니다. 디어는 토트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고 팀을 떠나려고 합니다. BBC 사우디 어레이비어의 기자인 모하머드 엘케이오드에 따르면 이 29세의 수비수는 8월에 엘네서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로리스와 디어의 토트넘 이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6월 말 손흥민은 엘리티하드에서 매년 2,500만 파운드의 연봉을 거절하며 지금 받고 있는 990만 파운드의 연봉보다 거의 3배 높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21년 7월 손흥민은 29세의 아름다운 나이에 이적을 고려할 수 있는 때에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런던 ECL 팬들은 손흥민이 그들이 사랑하는 팀과 미래를 약속한 것을 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1세의 스타는 팀 주장이 경험이 더 없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역할을 하며 팀의 매너지먼트를 지원한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으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손흥민은 안전히 토트넘의 주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파스터코글로 감독의 확신입니다. 그는 경기장 내외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을 선택할 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며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출신 이 감독은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명예와 자부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된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국의 슈퍼스타는 빅식스 그룹 내에서 클럽 주장이 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가 된 자부심 있네. 실제로 빅식스에 속한 강팀들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가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주장으로서 이 역할을 맡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팔찌를 가질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미 아무도 그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손흥민이 칸이 떠남과 곧 이어질 로리스의 떠남 후 토트넘이 마지막 불꽃을 지키는 역할을 빠르게 되찾아야 스퍼스의 모든 측면에서 리더십을 맡고 칸이 떠난 후 공격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다른 선수들이 아직 많이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모두 손흥민의 복귀를 기대하며 그가 주장으로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내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